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실수는 경중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용서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평생 장애를 가지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실수로 무거운 것을 떨어뜨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나 안전절차를 무시하고 일하게 하다가 사상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음을 간과한 선택이자 잘못인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불감증은 바로 명확한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은 절대 실수가 아니라 간접적 살인을 스스로가 방조하기로 선택한 것이라 엄격한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4월 8일 정말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21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몬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돌진하여 배양을 비롯한 초등생 4명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9살 배승아 양은 숨졌는데요. 사회적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배승아 양 참변의 가해자는 지난 10월 20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방금 언급한 배승아 양 외에도 음주운전에 관련된 사고는 부지기수였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 음주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던 육군병사 윤창호 씨를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 이후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윤창호법이 제정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경찰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통계 자료를 봤을 때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데요. 지난 10월 3일 청양에서 경찰에 붙잡힌 음주운전자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혜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6만 2,102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음주운전자 36만 4,203명의 절반가량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많았는데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18%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을 토대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이 국민들 특히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들의 기준과 정서에 부합하지 않게 낮은 범위로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권고안을 대법원이 권고하기 때문에 일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죠. 물론 양형 기준이 개별 판사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시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즉 윤창호법에서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양형 기준에 의해서 높은 형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것으로 해석해 가중처벌 요소로 보는 경우가 미비한데요. 거기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거나 죄를 뉘우친다고 하면 감형을 해주기도 합니다. 실례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판결문들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반성한다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양형 기준과 단순 과실치사 정도로 보는 법적 관점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고 좀처럼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피해 유가족들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습니까? 음주운전 한 번으로 한 생명을 죽이고 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은 이미 다양히 논의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주가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에 동의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가 부착되면 1년에 2회 이상 차량 운행 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 번호판 부착, 형법상 살인죄 적용, 면허 취소 시 최대 10년간 면허 취득 제한,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 사망사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실제 판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음주운전 처벌법에 준하는 양형 기준도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실수는 경중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용서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평생 장애를 가지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실수로 무거운 것을 떨어뜨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나 안전절차를 무시하고 일하게 하다가 사상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음을 간과한 선택이자 잘못인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불감증은 바로 명확한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은 절대 실수가 아니라 간접적 살인을 스스로가 방조하기로 선택한 것이라 엄격한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